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보라빗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대우입니다. 자, 오늘의 제가 발표 주제 자체가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올바른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청중이 많이 죽었네요. 제가 좀 앞단에 배치가 돼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맨 마지막이라서. 자, 우선 그러면. 너무 쉽다. 6점도. 저희 보라빗 거래소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보라빗 거래소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저희가 코인 DTS라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징과 장점, 그리고 저희 이제 플랫폼 코인 뱅 토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이제 콜드 월렛 겸 지불이 가능한 저희 보라빗 커피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7년도까지 국내 이제 대형 거래소죠. 비모 거래소가 엄청난 성장을 거뒀습니다. 2016년도부터. 그것에 왜 그렇게 큰 성장을 거뒀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때 당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기만 해도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누구든지 그냥 암호화폐를 사기만 해도 한 일주일이면 몇 배씩 오르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11월 달에 유모 거래소가 오픈을 했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3개월 만에 그 1위 하던, 세계 1위 하던 거래소를 잡았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코인 개수가 많았죠. 100가지가 넘는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그 투자자들이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 어떤 코인을 사면 수익이 높은지 이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거나 사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등 거래소는 정확하게 8개 코인이 거래가 가능했어요. 근데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던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보고 이더리움을 사보고 리플도 사보고 해보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인식이 뛰어납니다. 이제 그 8개 코인 말고 예를 들어서 X라는 코인은 백설 읽어보니 너무 좋아요. 그 코인을 사고 싶은데 그때 당시 1등 거래소는 제공을 못했어요. 그 서비스를. 근데 이제 11월 아마 20며칠 정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유 거래소가 오픈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피치렉스라는 회사의 체결 시스템을 가지고 왔고 그 회사에 걸려있는 거의 모든 코인들을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관심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산을 그 해당 유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로 인해서 유모 거래소가 3개월 만에 1등 거래소를 잡는 기업을 토해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8년도에는 올해 한 중반기 들어서 거의 모든 거래소가 코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코인을 또 사야 되느냐. 유저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에 이제 빠집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거래소 중에 하나의 폴로믹스, 랜딩 서비스.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환산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2월 달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어갔었지만 하나당 지금은 이제 700만 원대죠. 환산 가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하는데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인 비트코인 10개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 몇 년간 묻어두겠다. 그러면 1년간 묻어둬도 10개겠죠. 환산
하나쯤 변하겠지만 2년간 묻어놔도 10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10개가 10.1개, 10.2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대출해주는 랜딩 서비스를 찾아다니고 혹은 어떤 이제 다단계식으로 AI 자동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늘려준다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일단 AI 자동 매매 기능을 배포합니다. 서드파티 형태로 배포를 하고요. 요 자동 매매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서드파티 솔루션. 서드파티 솔루션은 이제 증권거래할 때 사용하는 HTS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자동 매매 솔루션.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 암호화폐 지갑 겸 실제 편의점이나 극장이나 백화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퍼플 카드고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죠. 지금도 저기서도 경품으로도 걸려있는 제품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코인 DTS라는 솔루션입니다. 이건 서드파티고요. 증권 거래 해보셨으면 HTS의 기능들이 전부 다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저희 현재 이제 오픈한 저희 거래소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다시 왼쪽은 이제 보라 로봇이라고 합니다. 보라 봇이라고 하고요. AI 자동 매매 시스템.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카드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저희 부스에 가시면 퍼플 카드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저희 보라빛 거래소에 회원 등록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자, 저희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융하고 증권 기반 설계고요. 저희가 직전 8년간 6년 동안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시스템 매매 솔루션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직전 2년은 홍콩에서 또 시스템 스캐핑하는 솔루션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FX 채널이나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래소들이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노드가 붙어있는 코인 개수가 100종이 넘습니다. 이제 오픈할 때는 5개만 일단 오픈을 해놨고요. 노드를 연결하는 것들은 100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제 하나씩 오픈될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 거래소들하고 차별점에 대한 설명인데 화면이 이제 해상도가 좀 낮아서 글자들이 잘 안 보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존 국내 이제 1, 2, 3, 4등 거래소입니다. 1, 2, 3, 4등 거래소가 차별점에 대해서 써놨고요. HTS나 MTS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거래, 순환거래, 매칭매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작년에 재정거래를 혹시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프라고 했던 코리안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을 때 재정거래 하신 분들이 그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게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유저들도 실시간으로 거래소들에서 특정한 수익을 작게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 제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 보라빛 거래소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보안 시스템은 네이버에서 서버와 그리고 보안 이제 장비와 시스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BM에서 저희 이제 보안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IBM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정부관청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만 IBM 이제 보안 그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요. 저희들 거래소에서 이제 IBM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다양한 부분의 안정성을 지금 갖추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진행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거래소가 IBM이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NCP에서 또 추가적인 보안 채널링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플레어라고 해서 이제 DNS 기반으로 디도스 막아주는 서비스까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드파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앞으로 거래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요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조금 이제 깨져서 이제 여기 모바일 모드하고 PC 모드 그리고 이제 저건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모의투자 대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HDS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 화면들을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이 조금 흐리긴 한데 이 구획구획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UI나 UX를 맞출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거래하는 HDS 솔루션 중에서도 이렇게 UI를 조금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HDS가 있긴 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거래소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거래소들이 딱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이상 제공하고 있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수하고 매도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어떠한 형태나 로스컷이나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거래하던 시기에 사용하던 그런 기법들은 단 하나도 제공을 못하고 있고 단지 예약 매도, 예약 매수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 1등 거래소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는 매수하고 매도. 그러면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 물론 이제 거래소가 이 코인 사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코인에 대한 지표, 앞으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증권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증권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공시 시스템도 있고. 근데 이 암호화폐 자체도 거의 모든 부분이 유가증권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해외 제도를 만들어가는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스위스 같은 경우 3단계로 나눈다고 해놨는데 사실상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전부 다 시큐리티입니다. 유가증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약간 시선이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가증권 거래소랑 똑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아마 후반쯤에 대신증권에서 HTS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여의도 증권회사에 가서 백장에서 주문을 하거나 전화로 주문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HTS를 대신증권이 처음 만들어내고 나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지금도 거의 전설이라고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도 최소한 매수, 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생겨나는 거래소나 혹은 기존에 있던 거래소들도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하는 코인 DTS에는 크게 이제 중점적인 기능이 세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지원을 하고요. 첫 번째가 이제 순환 거래라고 합니다. 순환 거래는 뭐냐면 이것도 기존 증권 시스템에 있는 부분을 거의 조금 저희가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코인을 알려줘요. 그러면 코인 수가 100개가 넘고 요즘에는 150개, 16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켓 페어로 따지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코인들을 찾아줍니다. 그게 하방이든 하방이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하방으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정리하세요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 반대로 내가 관심이 있는 코인이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상방으로. 그때 사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증권 거래 해보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사실 증권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케이스입니다. 증권 시스템은 기존에 그러니까 이미 변동성이 커진 것, 예를 들어서 체결량이 엄청나게 폭발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백단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길진 않지만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재정거래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재정거래. 작년에 작년이 제일 많았었을 겁니다. 저희 일본에 지금 현재 거래소,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인데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놓고 3개월 동안 600억을 벌어봤습니다. 재정거래. 딱 3개월. 자기들이 한국에 법인 설립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더 빨리 나왔어도 그 이상을 벌어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저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재정거래를 하고 싶은데 해외 거래소 하나 띄워놓고 한국 거래소 하나 띄워놓고 여기 로그인하고 OTP 입력하고 여기서 사서
이쪽으로 던져놓고 기다렸다가 오면은 팔고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연말쯤에 재정 거래를 해보신 분들, 저희 이제 아마 어떤 미팅에 나가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재정 거래를 해봤더니 이게 네트워크 타임은 길어서 이게 도착하고 나면 가격이 변동되어 있고 수익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냐. 이제 물론 손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손으로 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화면에다가 거래소 화면을 8개, 10개 띄워놓고 할 수 없죠. 그거 다 바라보면서 시세 눈으로 확인하면서 못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8개 거래소가 지금 되어 있지만 8개 거래소에 실시간으로 가격을 분석을 하고, 물론 이제 어떤 거래소들은 이제 지갑을 막아놓고 가들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거래소는 제외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이제 시세를 형성하는 거래소들을 빼고, 시세 어떤 이제 특정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래소들 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 있는 게 10종 기술적 분석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분석하시면서 거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차트를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간단하고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MACD입니다. MACD고 일목표 보시는 분들 계시고, MACD, 볼린저 밴드,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 RSI 3가지 정도를 제일 많이 보십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각 지표들마다 시그널 타이밍이 틀려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보면 지금 이제 매수 시그널인데 MACD는 아직 도착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 몇 분 정도 간격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매매를 했더니 어떤 이제 이만큼의 수익을 남겼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시켰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차트 책을 보면서 여기서 사야 되고 여기서 팔아야 되고 이건 무슨 헤드 숄더 구간이고 이런 것들 분석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서드파티 형태로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배포를 합니다. 자, 요거는 재정거래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재정거래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각 거래소만 차익을 남기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거래, 이거는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고, 서큘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조차도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존의 전통 금융시장에는 없던 기능이에요. 아비트리지, 아까 재정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FX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순환거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애를 찾아주고, 그걸 샀다가 이게 펌핑이라는 형태 잘 알고 계시죠? 갑자기 이제 매수를 막 해가지고 시장가를 막 끌어올리는 펌핑 작업이 증권시장에서는 불법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잡아들이죠. 작전 세력이라고 해서. 근데 암호화폐는 불법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법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거래 시스템은 그런 세력이 어떤 이제 펌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탔다가 빠져나오는 그런 기능이에요. 동영상을 제가 좀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형태로 약간 저희가 맥시멈 15분을 보고 5분, 15분 타임으로 해서 그 변동성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매수를 했다가 5분 내지 15분 만에 되돌아옵니다. 그럼 약간 수익률이 많은 케이스에서는 30%가 넘었던 적이 있어요. 32%, 37% 이렇게 수익률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건 순전히 정말 펌핑이고요. 그리고 적을 때는 3%, 4%? 물론 제자리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확률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조금 낮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 서비스를 저희가 스타트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한번 관심들 가져주시고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코인 DTS라는 솔루션은 지금 8개 거래소 API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거래소들이랑 내가 API를 연동을 해놓으면 빗선 유저도 아까 지금 설명드린 어떤 재정거래나 순환거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10종 기술적 분석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비트렉스나 바이낸스나 코인네스트, 코인원 이렇게 저희가 연결을 해놓은 거래소들은 API 연동만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저 거래소에서 내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 자산을, 내 메인 거래소가 바이낸스면 바이낸스에서 굳이 빼서 보라빗에 안 넣어도 그 기능들을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는 이렇게 이용하는 유저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제 저희 거래소로 가능한 한 이제 흡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플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 로봇입니다. 지금 이름은 보라봇이고요. 도메인은 보라봇.co.kr인데, 뭐 아직 저희가 보라봇 거래소는 어제 정식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게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고, 보라 로봇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라 로봇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술적 지표나 보조 지표들을 내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략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지표들을 내가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수량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를 넣는다 그러면 웨이트 값이나 어떤 이제 지수 값들을 내가 스스로 변경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 첫 번째 지표, 두 번째, 세 번째 지표를 그 과거 데이터들, 차트들을 통한 이제 과거 데이터들로 이게 수익률이 실제로 낼 수 있느냐. 물론 백테스트하고 실제로 이제 굴러가는 수익률이랑 다릅니다만은 백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의 전략들이 높게는 70%, 80% 이런 수익률을 내고, 그리고 이제 백테스트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3000%도 나와요. 3000% 이게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해놓으면 이게 쫙 성장을 했기 때문에 3000%, 4000% 우습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테스트를 통해서 전략을 검증하고, 그리고 이 전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전략을 팔 수 있어요. 내가 0.1리더에 팔게 된 전략 올려놓고 나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략이 정말 괜찮다. 누군가를 사서 내가 굳이 전략을 수립하고 내가 굳이 어떤 분석을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라 로봇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아마 런칭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저희 이제 플랫폼 토큰이고요. 보라빛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플랫폼 토큰이고, 수익금 배당이나, 암호화폐 마켓이 열립니다. 암호화폐 매매나, 그리고 뱅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거래 수수료를 할인해 줍니다. 바이낸스 BNB나, 후오비 HT나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코인을 들고 있으면 이제 거래소 수익금에 대한 배당도 가지만, 신규 코인 이제 상장하는 거 에어드롭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좀 전에 설명에서 나왔지만, IEO, 거래소에서 하는 ICO,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집 부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렛을 만들었는데 신용카드 모양입니다.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 비슷한 거 굉장히 많죠, 요즘에. 이게 유행입니다. 저희들은 요거 이제, 올 초에 제작을 해놓고 이제 거래소가 런칭될 때까지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우리 지불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로 ICO를 하는 팀들이 있고, 전 세계의 지불을 통합하겠다 ICO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요거는 IC칩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으로 지불이 되고요. 이 안에 비트코인을 넣어놓고 그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겠다. 이 안에 이제 콜드 월렛 기능과 하드 월렛 기능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은 지불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죠? 트랜잭션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하드 월렛은 어떻게 인증이 되냐면, 저희 이제 보라빛 거래소의 사용자 인증이 같이 연동이 돼요. 그러면 보라빛 거래소에 있는 원화 잔고, 그리고 이제 어떤 비트코인 이더리움 잔고를 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 원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따라서 지불할 때 그를 통해서 지불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캐시풀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지불하면 가맹적으로 이길 정산이 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가맹점 수수료가 미니멈 2%에서 3%대, 더 높은 데도 있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퍼플카드 같은 경우는 1% 미만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산 부분, 신용카드 전표를 접수를 했으면 은행에 이제 제출을 하고 대금을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가맹점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2일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약 2만 대 정도 지금 단말기를 제조를 해서 서울 특정 구역에서 깔기 시작할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이 편의점이나 극장이나 백화점이나 어디서도 쓸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보라빛 거래소 자체가 이 캐시풀이라는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커먼 크리테리아 EL5 플러스라는 이제 인증, 지금 저희들도 외부 어떤 이제, 브로셔 같은 걸 보면
우리 CC 인증 중에 최고 등급이다. EAL5 플러스 저희도 받은 적 있습니다. EAL5, EAL7도 있습니다. 5 정도면 굉장히 상급 등급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보면 이제 파일 인증이나 PKC MVP라고 해서 이 국정원에서 인증해주는 기능입니다. 국정원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암호물들을 뗄 수 없다. 라는 형태로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KC나 CC 인증 다 받아져 있고요. 자, 이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이제 부스에 가시면 아마 보여드릴 거고 회원 가입하시면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콜드 월렛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이랑은 NFC 통신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폰은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이제 OTG 형태의 리더기를 뒤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NFC로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연동이 되고요. PC랑은 이제 IC 리더기, 이 IC 칩을 가진 카드이기 때문에 USB IC 리더기를 연결해서 그 안에 무엇을 담거나 혹은 무엇을 꺼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카드 자체는 콜드 월렛 카드입니다. 랩터 형태랑 똑같고요. 콜드 월렛 형태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캐시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 보라빛 거래소하고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 보안이 철저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이 들어가고 그 사용자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 잔고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마치고요. 저희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중에 질문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AI가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혹은 이제 재정거래가 어떻게 구동이 되느냐,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저희 부스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카드 한 장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